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금투세 폐지한다고 하는데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전망 부탁드려요. 일단은 지금 금투세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해요. 금투세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투세 때문에 한국인 자본이 못 들어와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간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시행 5개월 앞두고 금투세 사라지냐. 7월 기사예요? 금투세 언제 시행돼요? 내년 1월 1일.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어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 때문에 외국인들이 벌써 빠져나간다? 선반영돼서? 그거는 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한 그런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제가 금투세가 문제가 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자본이 빠져나가는 게 금투세 때문일까요? 물론 금투세가 시행되면은 주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죠. 근데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금투세 시행 99%의 개인 투자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근데 저걸 가지고 반박을 엄청 많이 하죠. 99%가 해당이 안 되긴 개뿔. 영향이 많다. 제가 금투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대로 시행하는 건 문제가 많다. 다만 시행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더 크다고 그랬죠. 자, 우리 과거에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 정부 때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 엄청 여론이 안 좋아졌었죠. 왜 그러냐?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매물이 줄어들어서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여론을 만들었었죠. 이거 맞는 소리예요? 죽박 맞는 소리죠. 양도소득세 중과가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요. 다음 정권에서 풀어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효과를 못 본 거예요. 왜? 지금 팔면 중과를 해야 된다 한 3, 4년 뒤에는 풀어줄 거니까 3, 4년 버티면 되지. 만약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다음에 얘를 헌법으로 고정해가지고 계속 중과를 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집값을 올리는 정책일까요? 집값을 낮추는 정책일까요? 100%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이런 거 하니까 그때 언론에서 나왔던 말들이 뭐예요? 부동산 시장 훈풍. 자, 금투세는요 투자에서 나온 소득에 따라서 나오는 세금이죠.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어야 돼요. 특히 근로소득이랑 불로소득을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근로소득보다는 불로소득이 세금이 더 세야 된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혹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불로소득 아니다. 부동산 차익은 내가 뭐 입지 공부를 하고 부동산 가가지고 막 이야기도 해서 공부를 하고 이게 다 노동이다. 주식 차익은 뭐 어떤 노력들이 들어갔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이 로가 노력이에요, 노동이에요? 노동이죠. 노력이 아니라 노동이에요? 노동은 뭐예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육체적, 정신적 노력만 들였으면은 노동이 아니에요.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즉 뭐가 있어야 된다?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생산성이 있는 공부예요? 내가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라의 생산성이 막 올라가요? 내가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나라의 생산성이 막 올라가요? 주식 투자야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의 생산성을 낼 수는 있겠죠. 그 회사에 자본이 들어가서 그 자본이 굴러가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부동산은 무슨 생산성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노력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내 몸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해요? 근데 그거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헬스장 사범님, 그 헬스장 관장님한테 가가지고, 나 열심히 노동했으니까 돈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돈 내고 가죠. 그럼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걸 노동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간단히 생각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소득인 거다. 그럼 불로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당연히 세금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금투세가 왜 문제냐? 저는 금투세에 대해서 시행은 해야 되는데 이따위로 시행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지금 금투세를 보면은 기준이 개판이다. 그러니까 금투세를 보면은 자, 단타해가지고 수익 많이 올린 사람 1000만원씩 10번 번 사람이랑 장투해가지고 길게 수익을 올려가지고 1억을 번 사람이 있어요. 세금 누가 더 많이 뗄까요? 긍정적인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타 수익 올리는 단타족들을 없애고, 왜? 단타족들은 생산성을 별로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근데 장투,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을 주식에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넣어놓으니까 그 기업이 그 돈을 이용해서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이들에게 혜택을 더 줘야 되겠죠. 마치 부동산 같은 경우 장기 보유 혜택이 있는 것처럼. 물론 부동산은 생산성이 없지만. 근데 지금 금투세 기준 같으면 얘네가 오히려 세금을 덜 내죠. 여기가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고. 1억짜리 한 번에 버는 거는 세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단타치라고 만들어주는 게 금투세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금투세는 뭐 하라는 거예요? 단타 치세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단타 시장입니다.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와서 뭐예요?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가치투자 안 좋은 나라인데 단타 치라고 국가에서 단타 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외국인들도 와가지고 단타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필요한데 금투세는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근데 금투세 폐지를 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우리나라 지금 돈 안 돌고 있죠. 내수시장 무너져 가고 있죠. 근데 생산성 있고 근로소득 벌라는 게 아니라 주식 들어오세요. 세금 안 걷습니다.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세금을 걷어갈 거지만 주식해가지고 불로소득 올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세금을 걷는 것을 줄이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죠. 근데 그 여론을 잘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국민들 중에서 태반이 금투세를 반대를 하죠. 금투세를 폐지하기를 원했죠. 금투세에 심지어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마저도 폐지하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뭐에 움직여요? 표에 움직이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언론이 한쪽 편만 들어준다.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것이 아니라서 심리를 만들어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심리를 만들어주기 좋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가계부채라고 그랬어요. 가계부채는 왜 많이 늘어났을까요? 빚도 자산이고, 이를 토대로 레버리지로 자산을 늘리자. 안 그러면 너는 바보다. 그러니까 빚도 자산이라는 것으로 부동산, 주식, 코인, 여기에 B2가 들어갔죠. 얘네가 왜 위험자산이다? 빚내서 하니까. 안전자산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게 안전자산이고, 빚이 많이 들어가는 자산들은 안전자산일 수가 없다. 이거는 안전자산의 정의에 나와 있다. 안전자산의 정의는 변동성이 적고 인플레이션 해지가 돼야 된다. 변동성이 많고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된다. 호주부는. 그래서 위험자산이라고 그랬죠. 즉 비투화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세금도 덜 때가 아니니까 수익률이 나오기 더 좋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쉽게 이야기를 해서 원래는 반대로 흘러가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2000년대에 닷컴버블 붕괴하고 나서 이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가격을 올린 적이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닷컴버블이랑 부동산 버블이 나눠져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일본 버블 때처럼, 일본 버블이 부동산만 버블이 아니었어요. 주식도 같이 버블이었죠. 근데 일본은 그때 이렇게 버블이 될 수 있었던 게 부채를 늘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받쳐준 게 뭐였냐면은 그 화폐 가치가 절상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자비가 200엔에서 100엔으로 줄인 거잖아요. 250엔에서 달러다. 그러면은
한 2.5배 정도 크는 거예요, 갑자기 회사가. 시가총액이 달러로 따지면.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유수의 기업들이 다 올라가고 그때 막 버블이고 황금시대라고 그랬었죠. 왜 꺼졌어요? 과잉 대출로 인한 과잉 유동성으로 세계적으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들어간 게 바젤 1이죠. 우리나라도 바젤 3만 똑바로 적용하면 버블 꺼져요. 다른 나라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온 게 바젤 3라서 이미 적용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취사 선택으로 입맛에 맞는 것만 적용하고 별로 안 터질 만한 것들만 적용하고 DSR 같이 위험한 것들은 적용을 안 하고 적용을 시켜도 대부분 우회해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품들이 무너지는 거고 사실 이거는 금투세랑 크게 연관이 있다가 아니라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면 주식시장의 거품을 조금 더 키우는 거다. 우리나라 주식 저평가 됐다는데 거품 무슨 거품이냐. 쉽게 말씀드려서요. 저평가도 맞고 거품도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한 이야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평가 된 이유는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박혀 있어서 그런 거고 거품이라는 건요. 빚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건강하게 주식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부터 잡아야 돼요. 금투세를 폐지할 게 아니라. 물론 그래서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금투세가 당장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그보다 더 핵심적으로는 우리가 금투세 같이 작은 걸 볼 때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해도 집값 올랐죠.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완화해도 집값 떨어졌죠. 양도세 이런 작은 것들이 크게 영향을 줬어요? 아니면 세계적인 그 시장 유동성의 움직임이 영향을 크게 줬어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금투세는 매우 작은 요인일 뿐이다. 이거 가지고 자본이 빠져나간다? 금투세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지금 자본을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이 거품이 심하고 거기다가 중국 옆에 있어가지고 중국 때리면 영향을 많이 받을 나라이기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